팬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감독입니다. 오늘은 저희 콜라보로 멤버들이 다 리뷰를 이미 진행을 한 이 M2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미 이 M2 관련된 리뷰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M2를 활용한 한손 짐벌 튜토리얼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해요.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세팅으로 촬영을 하면 좋은지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10분 안에 따라오시면 모든 걸 다 받아보실 수 있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벌을 들어가기 전에 우선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 좌우로 움직이는 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패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팬 레프트, 팬 라이트, 왼쪽으로 패닝, 오른쪽으로 패닝이고, 위아래는 틸트거든요. 틸트 업, 틸트 다운. 이거를 설명드린 이유가 짐벌에는 총 3가지 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축 짐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왼쪽 오른쪽으로 도는 펜축, 그리고 위아래로 도는 틸트축, 마지막으로 한 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축이 있는데 바로 뒤쪽에 있는 이거를 롤축이라고 하는데요. 삼각대에서는 볼헤드를 통해서 평형을 맞춰주는데, 짐벌에서는 이 롤축, 이 3가지 축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이 짐벌의 역할이에요. 두 손 짐벌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능에 있어서 표현이 다른데, 한 손 짐벌은 이 용어와의 연결관계가 조금 있어서 미리 언급을 드리고 갈게요. 그렇다면 이제 짐벌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처음 해야 될 게 뭐냐? 3가지 축의 균형을 잡아주시면 돼요. 모터 파워를 통해서 이 모터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힘이 있지만, 물리적인 그 균형 자체를 잡아주고 모터를 켜주면 더 수월하게 짐벌이 균형을 잡을 수 있겠죠? 균형을 잡아주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시소 타셨잖아요. 시소 타면은 이제 왼쪽과 오른쪽이 어느 정도 무게가 같으면은 평형을 이루죠. 한쪽으로 이렇게 시소의 추가 움직이게 되면은 같은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이 시소처럼 왼쪽 오른쪽의 길이를 변경해주면서 균형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게 순서가 있다고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실제로 사용해보면은 롤축을 잡아주면 틸트축이 엇나가고, 틸트축을 잡아주면 펜축이 엇나가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 눈에 가장 보이는 거는 롤축이 흔들리는 게 보여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거든요. 축을 무게중심이 평형이 되게끔. 아까는 이렇게 쏠렸다면 지금 롤축이 어느 정도 균형이 잡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고정, 한 축씩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지금 나머지 2개의 축을 고정시켰을 때 이게 틸트 업다운 하는 축인데, 지금 보면은 카메라가 완전히 뒤쪽으로 무게가 쏠려 있는 것이 보일 거예요. 나머지 2개 잡아주시고, 요것만 봤을 때 얘가 뒤로 쏠려 있으니까 앞으로 오게끔. 근데 이게 카메라를 켜면 렌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렌즈마다 이렇게 켰을 때 나오는 렌즈면은 킨 상태로 해주셔야겠죠. 틸트 축에서는 한 가지 더 해주셔야 되는데, 이 틸트 축에서는 앞뒤 균형도 봐주셔야 되지만 이 눕혔을 때 균형도 잡아주셔야 돼요. 지금 다행히 맞춰져 있네요. 근데 눕혔을 때 가끔씩 이게 이렇게 뒤로 쏠리거나 앞으로 쏠리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틸트 축을 기준으로 무게 앞뒤가 맞게끔 잡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균형을 잡은 게 롤축 그리고 틸트축, 이렇게 2개의 물리적인 균형을 잡아줬는데, 그럼 펜축은 어떻게 균형을 잡아주느냐? 펜축을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이 바로 펜축인데, 뒤로 뽑거나 앞으로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뒤로 빠지거나 앞으로. 근데 패닝은 언제 이제 영향을 주냐면요, 이렇게 기울였을 때 이게 움직이면 안 돼요, 한쪽으로. 근데 지금 앞쪽으로 돌고 있죠. 앞쪽으로 돌거나 뒤쪽으로 이 펜축이 도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돌면 뒤로 빼주시면 되고요, 뒤로 돌면 앞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 앞으로 돌았기 때문에 약간 뒤로 빼줄게요. 계속 앞으로 돌죠. 좀만 더 빼줄게요. 뒤로 도네요. 살짝 넣어주면. 이렇게 사실 섬세하게 조금 해주면 해줄수록 모터가 견디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지금 안 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물리적인 균형을 잡아주신 다음에 짐벌을 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여러분의 짐벌을 구동할 수 있고요. 더 섬세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뭐 캘리브레이션이나 오토튠 같은 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I just noticed you my queen. You looking like some buttercream. You know exactly what I need. Hot cocoa, sweet and savory, and that's you.
제가 아까 펜축, 틸트축, 롤축에 대한 설명을 한 이유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PF 모드라고 있어요. 이게 바로 펜 팔로우 모드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손목을 꺾으면은 제가 꺾은 방향으로 패닝에 대해서는 팔로우, 따라가겠다는 뜻이에요. 패닝을 팔로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아래 이제 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아래로 가도 팔로잉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틸트 축은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평행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통해 롤축도 이 뒤쪽에 있는 롤축도 고정이 되어 있구나. 그럼 PF 모드는 패닝만 고정이 안 돼 있는 모드예요. 처음 짐벌을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이 롤축이 고정돼 있지 않은 모드에서 이게 왜 평행이 틀어지지? 라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망가진 게 아니라 기능이 이제 롤축이 틀어지는 설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락 모드로 바꾸면은 패닝도 제가 손목을 돌려도 팔로잉을 안 하고 틸트 업다운도 팔로잉을 안 하고 그리고 롤도 제가 롤을 돌렸을 때도 고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축을 다 락 시키겠다라는 L 모드인 거죠. 그 다음에 POV 모드라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브랜드에서는 뭐 FPV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Point of View, First Person View 이렇게 해가지고 1인칭 시점, 내 시점처럼 표현을 해주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롤축이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틸트 축도, 틸트 업다운도, 패닝도 다 틀어져 있죠. 그래서 이 FPV나 POV 모드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축을 모두 다 고정시키지 않은 좀 부드럽게 움직이는 상태를 보여주고요. 이제 팔로잉 모드라고 F 모드가 있는데 그거에 같은 경우에는 롤 축은 고정 그리고 틸트와 패닝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모드들입니다. 모든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고 모드나 스포츠 모드가 있어요. 팔로잉 모드인데 왜냐면 롤 축은 틀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롤 축은 고정이고 틸트랑 패닝만 팔로잉을 하는데 고 모드나 스포츠 모드는 이제 조금 더 빠른 팔로잉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농구 경기나 스포츠 경기에서 슉슉 공 패스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쫓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M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로로 돌릴 수 있는 버티컬 모드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 게 뭐냐, 도대체 PF 모드, 펜팔로우 모드, 뭐 락 모드 이런 건 언제 쓰냐라는 게 궁금할 것 같은데 특별히 이제 그거는 저보다도 짐벌을 마스터하신 승혁 감독님과 함께하는 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이 크레인 M2와 알파 6400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강에 나왔고요. 우리 힘내요 승엽씨랑 함께 이 크레인 M2의 모든 기능들을 짐벌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양한 모드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모드를 쓰면 좋은지 네. 승장이 해줄 거예요. 아, 지금 로닝 기준으로 얘기하셨어요? 아, 네. M2 기준으로. 아, 크레인 기준으로요? 네, 크레인 기준으로. 네. 저희 이제 한강공원에 왔고요. 지금 주현씨 인스타그램 주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러브류비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개 안 시켜주세요. 어떻게 찍을 건지 설명을 해주고 찍어야 돼요. 설명이요? 네, 유튜브 콘텐츠는 자연에서 이제 도시로 가는 컨셉이고요. 여기. 자연에서 네, 진행하는 거 딸 때 뒤에서 팔로잉 할 때는 어떤 모드를 쓰는 게 가장 부드럽죠? 일단 기본적으로 펜팔로우 PF 모드로 사용을 하고 네. 그리고 좀 더 디테일이나 또 이렇게 약간 일단 전체적으로 저는 펜팔로우 모드를 선호하기 때문에 펜팔로우로 하고 펜팔로우가 뭐죠? PF 모드는 그냥 펜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드입니다. 아. 틸트 축은 고정이 되어 있는 오, 멋있어. 오, 틸트 축은 고정이 되고 네. 펜만 이동하는 게 펜팔로우 모드죠. 그렇죠. 그리고 좀 더 뭔가 디테일한 걸 들어가고 싶으면 이 POV 모드를 모드를 사용할 예정. 자, 가볼까요 그러면? 네, 첫 씬 액팅은 어떻게 액팅? 일단 지금 해가 네. 빠르게 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거 노을을 네. 중심으로 먼저 촬영을 들어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노을 중심이니까 아무 진행을 먼저. 걸어가는 거. 네, 녹화 돌렸고요. 출발하기 전에 컷. 컷. 지나가기 전에. 아, 네. 지나가시고. 갈게요. 출발. 아, 저렇게 틸트 축이 고정되다 보니까. 근데 가면서 똑바로 따라가시지 않으시고 네. 좌우로 움직이셨는데 왜 그러셨죠? 좀 더 이 도시에 집중을 하냐고 네. 보시면은 인물보다는 약간 주변 환경에 집중하려고 이렇게 많이 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네요. 이거 35가 최대지. 3.5가. 3.5가 최대야. 지금 혹시 장비 탓하시는 건가요? 조리개 지금 값 낮다고 지금 장비 탓하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아, 들어갈게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출발. 출발. 좋네요. 저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틸트 축은 고정이다 보니까 저런 느낌 엄청 역동적인데? 이 유튜브가 중요한 건데 지금 소리 하나도 안 들리게 작품 하는 거 아니고요. 유튜브용 컨텐츠예요. 네네. 지금 너무 몰입하시면 안 돼요. 약간 이 윤곽 디테일을 윤곽 좀딸 디테일. 건데. 네. 그래서 일단 머리카락 깎고. 이럴 때는 무슨 모드죠? 이럴 땐 그냥 L 모드. L 모드, 락 모드로. 왜냐면은 딱 고정돼서 머리카락을 딸 거기 때문에. 좀만 숙여볼까? 자, L 모드로 카메라 앵글을 딱 고정한 상태에서 디테일된 촬영을 하십니다. 이거 초점 어떻게 맞춰요? 초점이요? M 모드인데 지금. 네. L 모드로 약간 삼각대 느낌으로 사용을 해주는 느낌입니다, 지금. 이렇게 네. 롤 했고 지금 펜팔로우 모드예요. 네. 헤드 액션. 봤다가 카메라 봤다가. PF 모드를 평상시에 되게 많이 쓰시나봐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네, 줌은 요거. 줌 아웃. 또 M2의 버티컬 모드가 기가 막히게 들어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쓰시는지. 내려 출발. 버티컬을 돌면서 찍는다고? 그냥 도는 건 또 심심하니까. 이런 식으로 버티컬을 쓰네요. 또. 그리고 저는 버티컬 하고 고정해 놓고 네. 축을 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번에는 저쪽으로 걸어가는 건데 이럴 때는 무슨 모드 쓰시죠? 이것도 다 펜팔로우입니다. 일단은 다 펜팔로우. 안전. 저기요. 펜팔로우밖에 안 쓰는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자, 이제 무슨 모드죠? 이제 대망의 이제 POV 모드. POV 모드로. 네, 지금 POV 모드. 이 렌즈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망원인 70mm로. 70mm로. 그래서 좀 더 디테일적인 걸 위주로 촬영하기 때문에 네. 지금 흩날리는 치맛결과 네. 이제 손 위주로 촬영이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롤 돌렸고요. 네. 그런 느낌으로 후련군요, 망원으로. 네. 사실 짐벌 생각하시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안정적인 샷들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무빙도 안정적인 무빙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사실. 사실 이런 디테일들을 따는 이유는 네. 지금 해가 좋기 때문에 이 해에다가 이제 반사되는 이 광원 빛의 있잖아요. 광이. 철만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네. 그게 예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엔딩입니다. 엔딩. 한강으로 나가서 일단 이거 한번- 편집은 제가 하는 거 아시죠? 일단 이거 30초 이내만 쓸 거 아니에요? 맞아요. 30초만 딱 그 예시 영상으로 보여주기 위해. 네, 들어갈게요. 쭉 걸어가시면 됩니다. 롤. 엄청 반응 속도가 빠른 모드죠. 본인이 많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그 모드를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모드 괜찮은데 네. 정말 민감하네요, 생각보다. 네, 많이 민감해요, 그 모드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 펜팔로우 모드로 끝을 내보겠습니다. 펜팔로우, 대망의 펜팔로우. 펜팔로우 모드의 장점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무엇이죠? 제가 어떻게 움직이던 간에 네, 정말 안정적이고 네, 안정적이게 찍을 수 있는 7초까지 움직이는 FOV 모드나 이런 네. 모드를 썼을 때는 약간 POV, FPV 아니면 POV. 본인도 헷갈리죠? POV로 썼을 때는 인물의 이제 머리와 등을 네. 잘릴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가까이 가서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손목을 빠르게 움직이면서 조정해주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크레인 M2 써봤는데 어땠어요? 프레임도 생각보다 모터 파워도 괜찮은 것 같고 이만한 중량의 네. 카메라를 올린다는 가정하에서 네, 솔직히 이것도 약간 좀 큰 거잖아요. RX100이나 캐논의 이제 G7X. 고생하셨어요. 이제 치킨 먹고 오늘은 끝내도록 합시다. 미안해.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짐벌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알 수 있는 짐벌 101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손 짐벌에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두 손 짐벌 같은 경우에 조금 용어가 달라요. 그래서 두 손 짐벌을 구매하시려고 하는데 이 한 손 짐벌에 있는 이런 용어들을 생각하시고 가면은 당황하실 수 있으십니다. 추가로 여러분이 이제 짐벌을 구매하러 가셨을 때 전문가 용어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페일로드라는 건데 나 이제 가셨을 때 이 짐벌 페이로드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좀 멋있어 보일 수 있거든요. 아닌가?
페이로드가 뭐냐면은 지지하중 무게 이제 카메라를 어느 정도의 무게까지 올릴 수 있느냐라는 그 용어인데요. 현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나 이 렌즈의 무게의 합을 측정하신 다음에 본인이 구매하려고 하는 짐벌이 그 페이로드를 넘는지 안 넘는지 한번 확인하시면은 그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뭐 올려봐도 괜찮고요. 왜냐하면은 이 규격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직접 본인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한번 물려보고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M2에 대해서 제 간단한 견해? 저도 요즘 정말 자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친구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보다 조금 무게가 올라가면은 매일마다 들고 다니기에 좀 부담이 있는 크기이긴 하거든요. 딱 들었을 때 사실상 고릴라 폿 어디 갔지? 이렇게 들었을 때 사실상 유튜버들이 많이 쓰는 이 고릴라 폿보다 훨씬 가벼워요. 진짜 제가 체감상 그러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무게를 측정해 볼까요? 얘가 지금 749g이거든요 카메라를 뺀 550g이요. 이게 나의 체감이 아니라 정말 가볍네요.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탁상형 삼각대보다도 가벼운 무게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일상생활에서의 촬영들을 조금 더 간편하게 도와준다는 점에서 애용하고 있어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때 울산이었죠. 울산에 여행을 가서 하루 종일 이 친구를 들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이 카메라의 배터리를 2번 가는 동안 얘는 한 번도 갈지 않아서 진짜 삼각대처럼 일상생활에서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초반대예요. 사실 짐벌이 요즘 가격이 정말 착해지기 시작했죠. 근데 봤을 때 단가 절감을 위한 노력들이 보이긴 합니다. 뭐 이런 플라스틱적인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보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모터에 있어서는 아주 견고한 스틸을 썼다는 거가 기능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여기다가 M3나 아니면은 뭐 GH5 이런 거 올릴 순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걸 올리실 분들을 위한 건 아니고, 이제 똑딱이 카메라 시리즈 RX나 아니면은 캐논의 G7X 소형 미러레스 크롭 렌즈인 6400, 6000대 시리즈, 그리고 이런 소형을 올리기에는 굉장히 편리한 짐벌이다 정도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 꿀기능 중 하나가, 이거는 뭐 다른 분들도 언급했지만 저도 한번 언급할게요. 이 락킹 시스템이, 새로운 락킹 시스템을 넣었는데 마치 도끼처럼 생겼죠. 모든 축들이 다 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것도 진짜 약간 이 무게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긴 해요. 저도 매번 기술이 발전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추가로 이 M2를 구매하시면은 핸드폰을 연결할 수 있는 그 거치 또한 제공이 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핸드폰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지 핸드폰을 올리기에는 좀 헤비한 것 같아요. 차라리 핸드폰용 짐벌로, 이거 말고 이제 핸드폰용 짐벌들 있잖아요. 스무스 Q나 아니면은 오즈모 모바일 이쪽 짐벌들도 있으니까, 핸드폰의 경우에는 핸드폰에 특화되어 있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가운데 오게끔 해놓고 켜주면은 균형을 훨씬 수월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굳이 이 친구의 핸드폰을 올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크레인 M2를 활용해서 한손 짐벌에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포감이 있는 분들을 위한 입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짐벌 공포증을 약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정말 세상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아직 두려워서 짐벌을 안 만져보신 분들은 빨리 그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일단 만져보시면 신세계가 열릴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보다 더 좋은 장비들 훨씬 많이 나올 거니까 기대하시고 저를 좀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하셔서 최신 장비 소식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현돌이 여러분, 감돌이 다음에 봐요. 잘 가요. 안녕. 느낌이 어때? 너무 낮은데? 푸샤시하네. 아니 카메라 말고 짐벌 짐벌 느낌이 어떠냐고. 들고 다닐 것 같아? 이 정도 무게면?